일본 공항 안이 시끌벅적합니다. 외국인 여성들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시끄럽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일본 공항 입국 심사대를 나와보지도 못하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버린 그녀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감동한숲 감동지기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외국인들이 겪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독일에서 여성 마라톤 선수로 활동하고 있지. 얼마 전 나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했어. 사실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웠던 것은 아니었어. 약 3개월 전 일본에서 열리는 여성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팀 선수들과 함께 일본에 도착했거든. 그런데 일본 공항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어. 입국 심사를 할 수 있는 컴퓨터와 전산이 먹통이 되어버린 거야. 갑자기 공항에서 하룻밤 대기하라는 얘기를 들었지. 바로 다음날 아침이 대회였기에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던 나는 어떻게든 내부로 들여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공항 직원은 전산오류로 어쩔 수 없다며 반복해서 같은 말만 했어. 결국 우리 팀은 대회에 참석하지 못했어. 이미 대회 참가를 위해 2주간 일정을 비워놓았던 나는 선수들과 함께 공항에서 계속 머무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지. 그래서 바로 옆 나라인 한국이나 가보자는 얘기가 나왔어. 한국으로 가는 항공권은 생각보다 저렴했어. 어차피 일본 공항에서 더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 대회 참가도 무산된 거 한국 여행이라도 해보자는 결론에 도달했지. 사실 한국에 가기 전까지는 그저 아시아의 평범한 나라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어. 일본에서 겪은 전산마비 사태 때문에 한국에 대한 기대감도 별로 없었고 한국이 일본보다 경제적으로 뒤처져 있다고만 생각했어. 한국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모든 게 신세계였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광경이란 정말 독일에서도 일본에서도 보지 못한 차원이 다른 풍경이었어. 우리 팀 모두 입이 딱 벌어질 정도였지. 특히 입국 심사부터가 다른 나라와는 확연히 달랐어. 독일어를 못 알아듣는 공항 직원들 때문에 여태껏 곤란했던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여기 인천공항 직원은 우리 국적만 보고 바로 독일어로 심사를 진행해줬거든. 미국 공항에서조차 독일어를 아는 사람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는데 여기선 단 20분 만에 모든 게 끝났어. 그것도 아무런 지연 없이 말이야.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중국인 관광객부터 유럽 여러 나라 사람들까지 다양했는데 직원들이 그들과도 제각각의 언어로 소통하는 걸 보고 더 놀랐어. 어떻게 그렇게 여러 언어를 다룰 수 있는지 궁금해서 한 직원에게 물어봤지. 그랬더니 그 비밀은 AI 대응 기술이라고 하더라고. 이어폰을 끼면 실시간으로 상대방이 하는 말이 한국어로 통역되고 답변도 자동으로 번역돼서 나온다고. 실제로 그 직원은 통역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었어. 이런 기술을 독일이나 미국, 일본에서 본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이 경험은 나에게 큰 충격이었어. 독일이야말로 선진국이라고 자부해왔는데 한국에 오자마자 느낀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있는지 새삼 깨달게 되었어. 일본 공항에서 겪었던 전산 먹통 사태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한국은 앞서가고 있었어. 일본이 아시아에서 기술 선진국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한국은 그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 같았어. 그 순간부터 나의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하면서 이번 한국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져갔어. 와, 이거 진짜 대박이야. 동료 중 한 명이 입국 심사를 빠르게 마치고 공항 내부에 들어서자마자 감탄했어. 한국 공항의 규모와 쾌적함에 우리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지. 미국 공항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넓고 깨끗한 환경, 그리고 곳곳을 돌아다니며 관광객을 돕는 로봇 가이드들까지. 이런 건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해본 일이야. 동료가 말했어. 그러다 우리 눈에 들어온 건 에어드레스룸이란 간판이었어. 처음에는 무슨 공간인지 몰랐는데 가까이 가보니 입국한 관광객들을 위한 소독시설이었어. 옷까지 에어워시할 수 있는 최신식 시스템에 우리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지. 이런 건 처음 봐. 나 역시 너무 놀라 말했어. 주변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옷을 기계에 넣고 소독하는 모습이 보였어. 게다가 이 모든 서비스가 무료라니 한국의 부유함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어. 우리도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스포츠 슈트를 에어드레서에 넣어봤어.
단 10분 만에 피톤치드 향기가 나는 깨끗한 옷을 받았을 때의 그 신기함과 만족감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 에어드레서를 관리하던 직원분이 설명해주기를 최근 바이러스 문제로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해. 소독뿐만 아니라 옷냄새까지 사라지니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한다고 하더군.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동료가 다시 한번 감탄했어. 공항의 이런 선진적 시설을 보며 우리는 한국이 얼마나 앞서가고 있는지 실감했지. 이후 우리는 인천공항을 구석구석 탐험했어. 일본 여행 계획이 틀어진 것이 오히려 행운이라 느껴질 정도였어. 한국에서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보자. 우리는 한국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 공항 탐험을 마치고 우리는 다음 목적지로 향했어요. 한국의 미래 도시 같은 인천공항에서의 첫 경험은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았지.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야. 동료가 말했어. 우리 모두 그 말에 동의했지. 우리는 한국 여행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글을 보고 한국의 기차역을 가보기로 했어. 서울역으로 향하는 길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었어. 인천공항에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모험은 서울역에서 또 다른 놀라움으로 이어졌지.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첨단 기술과 편의 시설을 갖춘 곳이 바로 여기 서울역이었어. 우리가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그 규모의 웅장함이었어.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안에 조성된 환경이었지. 독일의 기차역들과는 달리 서울역은 어디를 둘러봐도 깨끗했어. 곰팡이는커녕 먼지 한 톨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이었지. 특히 서울역 내의 라운지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 독일에서는 보기 힘든 고급 얼음 정수기와 커피 머신까지 갖춰져 있었으니까. 라운지에 앉아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고 있었고, 그 옆에서는 현금 인출기까지 운영되고 있었어. 이 모든 것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 그런데 라운지를 둘러보다 보니 더 놀라운 시설을 발견했어. 바로 스마트워크 센터였지. 이곳은 직장인들이 외부에서도 사무실처럼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이었어. 최신 컴퓨터와 고속 인터넷, 조용한 개인 업무 공간까지 갖춰져 있었지.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혁신적인 공공 서비스였어. 우리는 이곳에서 조금의 시간을 보내며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선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 라운지에 있던 한 직원에게 이곳에 대해 물어보니 서울역이 단순한 교통의 허브를 넘어서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편리함과 혁신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해. 이렇게 기차역 라운지를 구경하던 나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 배가 갑자기 아파오기 시작한 거야. 결국 나는 동료들을 잠시 두고 화장실을 찾아갔지. 한국의 기차역 화장실에 들어서자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 독일에서는 당연시되는 변기 옆에서도 시설이 없는 거야. 이상하다, 볼일을 본 후 어떻게 씻어? 처음엔 정말 당황했지. 그런데 자세히 보니 변기의 모양이 독특해. 전기 콘센트로 충전되는 것 같은 녀석. 그건 바로 비데였어. 독일에도 비데는 있지만 이렇게 대중화되어 있는 건 처음 봤어. 기차역 화장실마다 비데가 설치되어 있다니 정말 충격이었어. 한국에서는 손을 쓰지 않고도 모든 용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한국인들의 생활이 얼마나 편리한지 실감할 수 있었어. 독일에서는 비데 사용이 그리 일반적이지 않아. 비용도 비싸고 전기 콘센트까지 필요하니까. 그런데 한국은 이미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 쾌적한 화장실 시설이 일상인 것 같았어. 나는 이 놀라운 발견을 동료들과 공유하기 위해 사진을 찍었어. 마라톤 대표팀 동료들도 기차역 화장실에 비데가 설치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 그들도 한국의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공시설에 큰 인상을 받았지. 서울역 구경을 마친 후 우리는 버스를 타고 서울의 또 다른 번화가로 향했어. 하루 종일 기내식밖에 먹지 못했던 터라 식사를 할 만한 곳을 찾아 걷기 시작했는데 서울 거리를 걷고 있는 한국인들의 에너지와 세련된 도시의 활기가 확 느껴지면서 나까지 에너지를 받는 기분이 들어서 참 기분이 좋더라. 그렇게 걷다가 우연히 들리게 된 한국 식당. 시간이 없어서 검색을 하고 찾아간 곳도 아니고 너무 배고파서 식당처럼 생긴 곳에 들어간 곳이었어. 어떤 음식을 시켜야 할지도 몰랐지만 예전에 얼핏 TV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불고기 전골을 주문했지. 그러자 잠시 후에 갑자기 우리가 주문하지도 않은 많은 음식들이 나오는 거야.
우리가 주문한 게 아니라고 하자 원래 주는 거라고 그냥 먹으라고 하더라고. 세상에 그 많은 음식들을 그냥 서비스로 주는 음식이라니. 너무 놀라울 따름이었지. 예전에 일본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을 때 숙소 근처 식당에서는 손바닥보다 작은 접시에 주는 음식까지 모두 요금을 청구받았었거든. 근데 이 많은 음식을 무료로 주는 데다 나중에 다 먹고 난 빈 접시를 보더니 친절한 아주머니가 와서 더 갖다 준다는 거야. 그렇게 몇 번을 먹었는데도 싫은 내색 한 번 없이 친절하게 계속해서 리필을 해주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 그리고 조금 후에 나온 불고기 전골. TV에서 봤을 때 생소한 음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직접 먹어보니 내가 왜 이걸 지금에서야 먹어봤을까 하는 후회가 들 정도로 너무 맛있는 거야. 뭔가 짠 것 같으면서도 달달한 맛이 흰쌀밥과 찰떡궁합이더라고. 우리는 모두 처음 맛보는 한국의 맛에 감동에 감동을 하며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깨끗하게 접시를 비우고 감사 인사를 하고 식당을 나왔지. 식당을 나와 우리에게는 또 한 번의 난관이 찾아왔어. 숙소를 급하게 예약하는 바람에 잘 알아보지 않았던 게 문제였을까? 숙소를 찾아가는 길이 너무 미로 같았지. 구글 지도를 열어 계속 찾아갔지만 우리가 묵을 숙소는 좀처럼 찾을 수가 없었어. 바로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낯선 외국인에게도 거리낌 없이 도움을 주려는 모습을 마주할 수 있었어. 우리가 숙소를 찾지 못해 길을 헤매고 있을 때 한 한국인이 다가와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거든.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았지만 스마트폰의 번역 앱을 이용해 최대한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더니 급기야는 가까운 길까지 데려다 주더라고. 독일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난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씨와 친절함이 정말 인상 깊게 남았어.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숙소에 들어간 서울의 첫날 밤, 우리는 그 도시의 심장부로 걸음을 옮겼어. 기차역에서의 그 놀라운 발견 이후 한국의 일상생활 속 깊숙이 빠져보고 싶었거든.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각양각색의 불빛이 어둠을 밝혔어. 이곳은 정말 다르다니까.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장면이야. 내 동료가 말했어. 그리고 정말 그랬어. 서울의 길거리는 마치 다른 세계 같았어. 깨끗하고 넓은 보도 사람들이 쉽게 걸을 수 있게 만들어진 길.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어디를 가도 편의점과 은행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다는 거야. 독일에서 편의점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지.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 한국에서 편의점은 마치 모퉁이마다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어. 그리고 은행. 독일에서는 은행 이용을 위해 예약을 해야 할 때도 있는데 여기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자동화 기계들이 가는 곳마다 설치되어 있었어. 진짜 대기 시간이란 게 없는 것 같아. 동료가 말했어. 그 말이 정말이지. 한국 사람들은 무언가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 보였어. 모든 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 같았지. 걸으면서 우리는 또 다른 놀라움을 발견했어. 길거리 음식점과 카페,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고도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 그리고 모든 곳이 얼마나 잘 정돈되어 있는지. 독일도 좋지만 이런 면에서는 한국이 한 수 위인 것 같아. 내 동료가 말했어. 우리는 서울의 밤을 걷는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웠어. 한국의 빠른 속도와 효율성은 정말 놀라웠고 이곳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주었어. 내일은 또 어떤 놀라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 이렇게 한국에서의 첫날 밤을 보내고 우리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꼈어.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지. 우리의 다음 목적지는 한국의 대표적인 기술혁신 지역 중 하나인 판교 테크노밸리였어. 우리가 판교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건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착각이었어. 식당에서는 기계로 자동 주문을 하고 음식이 완성되면 로봇이 서빙을 하고 있었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건물은 입장을 하기 위해 얼굴 인식 기술을 이용한 출입 시스템이 널리 사용되고 있었어. 이 모든 기술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는 모습을 보며 나는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가 더 깊이 알고 싶어졌어. 그래서 다음 날은 한국의 전통이 남아있는 한옥마을이라는 곳을 방문하기로 했지. 그곳은 어제 우리가 걸었던 서울이 아닌 다른 세계 같았어. 한국의 전통 가옥과 현대의 문화가 어우러진 묘한 분위기의 명소였지.
우리는 내친 김에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어보기도 했어. 입기는 좀 불편했지만 색깔이 정말 화려하고 너무 예뻐서 한복 입고 사진을 엄청 많이 찍었어. 마치 내가 공주가 된 기분이더라고. 같이 간 동료들도 너무 만족스러워하며 독일에 돌아갈 때 사가고 싶다고 할 정도였다니까. 한복을 차려입고 한참을 돌아다니다 보니 다리가 아파 근처에 커피숍을 찾다가 우연히 전통찻집을 발견했어. 우리 같은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곳인지 외국인도 많이 눈에 띄었어. 우리는 대추차, 쌍화차를 마시며 여유를 즐겼지. 처음 먹어보는 낯선 맛이었지만 뭔가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었어. 맛있는 건강차라는 느낌이었지. 이렇게 한국에서의 나날은 예상치 못한 즐거운 경험으로 가득 찼어. 그러던 중 나는 잠실에서 열리는 소규모의 마라톤 대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 그 순간 나는 한국에서 단지 관광객으로만 머물지 않겠다고 결심했지. 한국의 한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한 거야. 이것은 나에게 새로운 도전이었고 한국에서의 경험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줬어. 대회 준비 과정에서 만난 한국의 마라톤 선수들과의 교류는 나에게 새로운 우정과 인사이트를 선사했어. 그들은 나에게 한국의 마라톤 문화와 훈련 방법에 대해 알려줬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를 격려했지. 대회 당일 나는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 속을 달리며 너무나 황홀한 경험을 했어. 마라톤 코스는 도시와 자연을 아우르며 한국의 다양한 풍경을 보여줬어. 마라톤을 마치고 나서의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로 이 경험을 꼽아. 어느새 한국 여행의 막바지에 이르렀지. 아쉬움을 남기며 동료들과 한국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한 동료가 얘기했어. 야,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야. 우리가 독일에서 겪었던 그 오토바이 소매치기 사건 기억나? 그때 정말 놀랐잖아. 근데 한국에 오니까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 맞아, 독일에 있을 때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여기 한국은 정말 다르다니까. 거리도 안전하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CCTV도 거의 모든 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그런지 치안이 정말 좋은 것 같아. 그래,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 같아.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져. 그리고 건물들을 보면 아파트가 줄을 이루고 있는 걸 보면서 독일의 주택과는 확실히 다른 점을 느꼈어. 여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할지 상상이 가.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 관광 명소도 많고 마라톤 시설도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우리 훈련에도 정말 좋았어. 독일에서는 마라톤 훈련 시설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대부분 자체적으로 만든 산악훈련장을 이용하잖아. 근데 여기는 도심 속에서도 마라톤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아서 너무 좋더라고. 그래, 3개월 후에 있을 한국 마라톤 대회가 정말 기대된다. 우리 돌아가서도 계속 훈련에 집중하자. 한국에서의 경험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앞으로의 대회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 나도 그래.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정말 소중해. 사실 나는 은퇴하고 나면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여기서의 생활이 그만큼 마음에 들었어. 안전하고 사람들도 좋고 생활하기에도 편한 곳이니까. 나도 그 생각 꽤 괜찮은 것 같아.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든 한국에서의 이 시간들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줄 거야. 독일로 돌아가서도 이 기억들을 잊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그래, 우리의 마라톤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독일에서도 더 멋진 성과를 내보자. 그리고 누가 알아? 언젠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잖아. 그때까지 우리의 열정을 잃지 말고 계속 달려보자고. 이렇게 우리의 한국 여행은 마무리되었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야. 독일로 돌아와서도 우리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어. 다가오는 대회에 최선을 다하리라 결심하면서 한국에서의 추억은 우리에게 굉장한 동기부여가 되어 주었고 우리의 마라톤 여정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었어. 지금까지 독일에서 살고 있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제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참 자랑스럽고 뿌듯하네요.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